혹시 여러분의 컴퓨터나 회사 네트워크에 누군가 몰래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런 경보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디지털 탐정 기술, 위협 헌팅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한 번 들어오면 발각되기까지 평균적으로 무려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체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공격자는 정보를 빼가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마치 집에 도둑이 이미 들어온 다음에야 시끄럽게 울리는 경보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미 도둑은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요즘의 똑똑한 공격자들은 이 경보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위협 헌팅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바뀐 게 아니고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방어는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라고 믿는 약간은 수동적인 태도죠. 그런데 오른쪽의 위협 헌팅은 정반대입니다. 아니야, 이미 도둑이 들어왔을지도 몰라. 이렇게 가정하고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이 치매 가정이라는 생각의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위협 헌터, 우리말로는 위협 사냥꾼인데요. 말 그대로 사이버 세계의 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탐정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바로 공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적이 어떤 길로 들어와서 어디에 숨을지를 예측해야 그들이 넘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탐정이 특정 범죄 조직은 꼭 창문으로만 침입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보죠. 그러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디부터 보겠어요? 당연히 창문이겠죠? TTP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공격자가 사용하는 전술, 기술, 절차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격자만의 시그니처나 범행 수법 같은 거예요. 이 TTP를 알면 우리가 뭘 찾아야 할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위협 헌팅은 그냥 무작정 데이터를 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공격자가 이메일을 통해 들어왔다면 분명 이런 형태의 파일이 다운로드 됐을 거야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탐정의 직감 같은 건데요. 이 직감을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 나서는 아주 과학적인 수사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실제 탐정처럼 수사 일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스톡스봇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공격을 추적하는 가상의 수사를 통해서 이 위협 헌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파일 다운로드에서 시작해서요. 그 안에 숨겨진 명령어를 찾아내고 마침내 공격자와의 비밀 통신을 딱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단서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수사는 보통 시스템에 남은 기록, 즉 로그라는 증거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밤 10시 5분에 밥이라는 사용자가 이메일에서 invoice.1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네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청구서 파일 같죠? 하지만 헌터의 눈에는 바로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의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불과 1분 뒤 그 평범해 보이던 파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파일 안에 몰래 숨어있던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인터넷에서 더 강력한 공격 도구를 추가로 다운로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때 컴퓨터의 정상적인 관리 도구인 파워쉘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마치 트로이 목마가 성문을 열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됩니다. 잠시 후 이 컴퓨터가 외부의 특정 서버, 그러니까 공격자의 비밀 아지트와 몰래 통신을 시작한 기록이 남습니다. 이 지휘 통제 서버라는 곳은 공격자가 모든 걸 원격으로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이건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범인의 흔적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사실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범인을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집의 방어벽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 단 1분 남짓한 시간,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의 전체 흐름, 즉 공격자의 TTP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냥이 끝나고 나서 발견된 모든 정보를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염된 컴퓨터는 즉시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요. 이번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나 파일 특징 같은 새로운 침해 지표, IOC, 이건 뭐랄까 범인이 남긴 디지털 지문 같은 거거든요. 이걸로 우리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비슷한 수법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방어 체계를 개선하고 직원들도 교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찾아내고 방어 체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버 탐정이자 파수꾼이 갖는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기술에는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이 위협 헌터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심하지 않고 항상 의심하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이버 세상을 지키는 탐정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짧은 수사 일지를 통해서 위협 헌팅이라는 이 능동적인 방어 전략이 왜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먼저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살피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